한국판 구글, 또 한국판 페이스북, 과연 언제쯤 등장할까요? 한국경제TV가 미래 세계 시장을 주도할 작지만 강한 유니콘 기업으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유니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점 하나 없는 국민 송금 앱,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게임 회사,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는 비바 리퍼블리카와 크래프톤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들은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로 변화의 중심에 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음 유니콘을 기다리는 아기 유니콘들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지난 6월 예비 유니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40곳을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독특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번 아기 유니콘에 선정된 기업들의 기술과 사업성은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센스톤은 기존 보안 시장의 한계로 지적됐던 통신 의존도를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 해킹이 불가능하고 건물 지하 등 통신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보안 인증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센스톤의 OTAC 기술은 그동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진 탓에 경쟁자가 없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OTAC, 원타임 어센티케이션 코드는 OTP처럼 계속 바뀌는 코드인데 그것만 가지고 사용자 또는 사용 대상, 사물을 식별해내는 기술인데 여기서 식별해내야 될 대상들끼리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제로가 나와야 돼요. 세계 최초로 해낸 건데 이걸 가지고 페이먼트, IoT, 오토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굉장히 넓게 쓰이고 있는 거죠.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 유니콘들의 활동 영역은 비단 IT 기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타스테크가 생산하는 에코스토어는 불가사리 추출물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불가사리를 원료로 삼아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염화이온 방출을 막는 등 환경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이 회사는 창업 첫 해 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뒤 이듬해 5배의 성장을 이뤘고 올해는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유니콘 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개척 자금 직접 지원은 3억 원이지만 그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증도 한도가 늘어난다든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쉽게 열린다든지 한도가 확대되거나 대규모의 자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고요. 직접 지원에 포커스를 뒀다기보다 자금 생태계, 벤처 창업 생태계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접근 방식을 허용하기보다 기존 제도와 규제로 옥죄는 사업 환경은 여전히 유니콘 기업 등장의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우수한 스타트업 등장을 유도하고 정부의 유니콘 기업 육성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어떤 점들을 추가로 점검해 봐야 할까요?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한켠에선 아쉽고 부족하다는 평이 여전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두 가지로 규제와 대기업 투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 엘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에 등극하면서 한국은 유니콘 기업 11개를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순위를 놓고 보면 올해 초 기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6번째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스타트업 육성책이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이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선 스타트업 관련 규제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경우 초반 택시 업계의 반발이 높았지만 중국 정부는 선허용 후보안 정책을 택했습니다. 사업을 일단 허용한 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제한을 두고 보안 장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겁니다.
그 사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디디추싱의 기업 가치는 현재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선 반대로 플러스 등과 같은 승차 공유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천명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세계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로 분석을 해보면 한 50에서 60%만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예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든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규제 완화 필요성뿐 아니라 유니콘이 기업 공개나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 이른바 엑시트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써가지고 스타트업 숫자도 많이 키워놓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곤 했는데 이게 잘된 케이스가 많아야 돼요. 뭐 엑시트해서 아니면 뭐 상장해서 M&A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야지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스타트업 숫자에 비해서 엑시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원활한 엑시트를 위해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업형 벤처 캐피털의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기업 주도 CVC는 재무적인 성과보단 자신들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따지기 때문에 투자 대상 벤처 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스타트업의 투자자 중 CVC의 비중은 각각 40%, 35%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7%로 비중이 적습니다. 금산분리법 규제로 대기업이 CVC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선에 서 있는 프랑스는 최근 유럽의 병자에서 라프렌치 테크로 대표되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이 같은 걸림돌들을 적극 제거한 덕입니다. 공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면서 스테이션 F라는 스타트업 캠퍼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들, 또 프랑스 기업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프랑스를 대표하는 LVMH,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터 또는 투자 기관들이 스테이션 F에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랑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스타트업 업계는 최근 경기 부양 카드로 정부가 꺼낸 CBC 제도 완화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돼 한국이 유니콘 선진국으로 거듭날지 이번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